네, 오늘 김보영 기자랑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보내드리고 저희는 이제 박상규 기자의 새 프로젝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규 기자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조심하세요. 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오십시오. 아니 왓슨님들이 너무 좀 재미없을까봐 슬래시 코미디를 한번. 네, 아니, 내가 갑자기 또 시청자 이렇게 너무 줄어든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지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1시간이 좀 짧게 가능하고 있어서 좀 늘어져가지고 예. 많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한 명 늘어났습니다. 네, 16명이었는데 알겠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네, 새 프로젝트 예고.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거기에 저희가 정했던 이 이야기의 제목은 모두가 기억하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 주제를 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기억하는 하지만 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고 하시는데 대체 누굽니까? 예,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영화로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영화가 과거에 있었죠. 서칭 포 슈가맨이라는 영화. 그거를 좀 패러디한 거고요. 전체적인 가안으로 잡은 기획 타이틀은 서칭 포 솔트맨이에요. 솔트맨. 그리고 이제 부제는 사라진 염전노예를 찾아서 그런 내용입니다. 타이틀은 좀 부가 설명 좀 할까요? 네, 알아서 좀 하십시오. 네. 서칭 포 솔트맨은 제가 지금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2014년도에 이제 한국을 뒤흔들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기억나시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세월호 사건인데 그해 봄에 터졌었고 세월호 참사 전에 2개월 전에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세상을 크게 흔들었었죠. 그 사건들의 주인공 그리고 피해자분들이죠. 염전노예 피해자분들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고 유엔까지 큰 충격에 빠뜨렸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노예제 노동 시스템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큰 좀 세계적인 뉴스였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염전노예 분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다른 주제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문득 궁금해진 거예요. 2014년도 염전노예 사건 때 섬에서 구출되신 분들, 구출 내지는 경찰 분들이 이제 좀 무트로 데리고 나오신 분들이 무려 약 3,400명 정도 돼요. 3,400명이요? 염전 그러니까 강제 노역을 하셨든 아니면 자발적으로 노동을 하셨든 간에 어쨌든 간에 경찰에 의해서 무트로 나오신 분이 육지로 나오신 분들이 약 3,400명 정도 되고 정확한 통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3,4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 60여 명이 장애인 단체라든가 공익 변호사들한테 좀 자문 내지는 상담도 하면서 피해 구제를 노력했던 분들인데 제가 궁금했던 건 최소한 그 당시에 장애인 단체라든가 공익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던 그 분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63명 정도 되는 세 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분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왜 제가 이게 왜 궁금했냐면은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발달장애인들이었거든요. 발달장애인 분들이었고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강제노역을 이렇게 노동 착취를 당하셨죠. 그분들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분들 찾아가는 거죠. 그 얼마나 찾아다니셨어요? 찾아다니는 건 약 한 달. 한 달 정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탐사보도 같지 않나? 좀 더 길게 잡을게요. 2, 3개월. 2, 3개월. 추적, 2, 3개월 수업을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 3개월, 한 달 내지 2, 3개월. 네, 한 달, 2, 3개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 예, 그렇습니다. 이 사이 좀 어딘가에서 예. 찾아다니셨는데 주로 아무래도 장소가 장소다 보니까 예. 좀 서울을 떠나서 많이 좀 이렇게 혼자 다니셨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좀 찾아다니고. 일단 그분들이 전남 목포하고 가까운 그 염전으로 유명한 섬에서 주로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목포하고 그 목포에 배 타고 나가는 섬에 좀 주로 취재를 다녔었고 그리고 한 가지 좀 이거는 한 가지 좀 놀라운 뉴스 내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지금 신안군청에 따르면
신안군 일대 섬에서 염전에서 일하시는 등록된 노동자분들이 약 120명 정도가 있다고 해요. 등록된. 그러니까 왜 요즘은 어. 그날 이후로 이제 신안군 하면 지금도 저기 포털에서 신안군 치면 염전노예가 자동 완성. 자동 이게 떠가지고 신안군에서 되게 괴롭다 그러더라고요. 이해합니다. 네, 아. 괴로울만 하죠. 괴롭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 분청에서 확인해본 결과 그때부터 이제 14년 이후에 좀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120명 중에 노동자 120명 중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자기들이 알기에는 약 절반 정도는 그때 섬에서 이렇게 붙어 나오셨다가 구출됐다가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신 분이다. 근데 그분들이 뭐 강제로 끌려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렵고 어쨌든 간에 자발적으로 다시 돌아가신 분들이 약 반 정도 일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고 그 중에 10명은 약 10명 정도는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다시 그 섬으로, 예. 다시 그 생활로, 다시 그 노동으로 돌아가게 된 그 염전 노예, 예. 우리가 흔히 칭했던 염전 노예분들의 이야기를 찾아서 예. 다니신 거군요. 그러면 뭔가 이 자리에서 뭐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좀 이런 얘기가 될 것 같다라는 좀 이제 말씀들 하나 좀 남겨주시죠. 염전노예 사건에서 제 그 후일담 이야기, 흔히 말하는 후일담을 압축할 수 있겠죠. 후일담이 왜 궁금했냐고 하면 보통 이게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이 분노하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분노하기는 쉽지만 그 이후의 일까지 챙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즉각적인 어떤 염전노예 사건 터서 분노를 했지만 그분들이 왜 그렇게 일을 했고 그 위에 처우는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분노했으면 과연 이분들은 어디서 일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염전노예 그 피해자분들이 발달장애 있으신 분들이 거기에 왜 갔느냐라고 왜 섬에서 일을 하게 됐냐라고 상담했던 기록들을 보면 인신매매에 의해서 가신 분들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가신 분도 좀 있어요. 장애 있든 없든 간에. 그럼 왜 그분들이 가서 거기 일을 했을까라고 인터뷰를 보면 약간 놀라운 점이 발견돼요. 우리를 받아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라는 말을. 여기밖에 없잖아요. 당신들 우리 일 안 시켜주잖아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약간 충격이었고 어쨌든 상당 제가 추적하고 있는 염전노예 사건 약 65분의 피해자분들 중에서 사실은 절대 다수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모른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좀 한 곳에 정주하기보다 좀 떠도는 삶이 익숙해지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과거 주소 찾아가면 없고 노숙으로 돌아가셨다는 분들도 있고 제가 여기 서울역 동자동부터 쪽방촌도 가봤는데 거기 잠깐 사셨다가 또 다시 어디로 뭐 떠났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과거 염전노예 사건 터졌을 때 그 염전노예 피해를 당하셨던 이 가족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합의를 강요한다거나 피해자 그 가족한테 합의를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빨리빨리 그 합의해서 돈을 빨리 받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던 경우가 있는데 가족분들에 의해서 좀 더 또 삶이 어려워지신 분들도 계시고 좀 그런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짧게 보도가 된 건데 저희가 이번에 뭐 짧게 막고리 말씀드리면 염전노예 2014년도 사건 때 그 섬에서 수십 년 동안 비밀로 이웃집들은 서로 다 알고 있었지만 비밀로 간직된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살인 사건까지 있었어요. 예, 저는 좀 약간 좀 뭐 굳이 좀 약간 안타깝지만 비유를 들자면 과거 영화 김봉남 살인 사건의 정말 같은 뭔가 기괴한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묻혔던 그걸 좀 추적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요 대목이 되게 기억에 남네요. 분노하기는 쉽지만 기억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 셜록이 보도하는 기사들이 함께 분노하고 함께 기억합시다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번 기획은 이 기억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부터도 일단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진짜 기대됩니까? 네, 기대가 되고 갑자기 부담되네요. 네, 뭐 계속해서 제가 쫄 겁니다.
네, 잘 준비해서 정말 좋은 기획이 좋은 모델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도 많이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매달 좀 진행하고 있는 북클럽 좀 안내와 홍보 겸해서 마무리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두 번째 금요일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셜록이 왓슨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북클럽 그 책 읽는 모임이 있습니다. 일명 한 달에 매달 둘째 주 금요일 날 모인다는 취지에서 그 모임 이름이 두 번째 금요일인데요. 11월 달에 진행하는 두 번째 금요일의 책은 농촌 사회학자 정은정 씨 경향신문에도 칼럼을 쓰고 있죠. 그분이 쓴 대한민국 치킨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함께 읽고 또 대화 나눈 자리인데 그날은 특별하게 정은정 작가가 직접 참여해가지고 짧은 강의도 하고 뒷이야기 들려드리고 그럴 예정이니까 왓슨 여러분들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셨다가 최근에 좀뭐 다른 부담편이기 때문에 취소를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해 주시면 셜록 메일로 보내주시면 셜록 홈페이지에 메일이 있습니다. 행운의 당첨자가 행운의 당첨자.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왓슨 여러분들은 무료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그냥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비용 없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금요일 매달 진행이 되니까요. 저희 공직을 잘 보시고 또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형식을 바꿔서 직접 저자분들을 모시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매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끝으로 뭐 좀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요즘 우리 또 클로징 멘트 이런 것도 멋있는 거 준비하셨으면 클로징 멘트 우리 매니저 준비 안 했습니까? 그래요? 네. 지금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우리 매니저께서 새로 오셔서 우리 기사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고 그리고 서비스도 이제 좀 늘어지지 않게 잘 규칙적으로 잘 되고 있어서 대표로서 매우 좀 흡족하고요. 또 만족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왓슨 여러분들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 매니저 및 우리 기자들한테 계속 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좋은 보도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뒤에서 우리 편집국의 기자들이 열심히 그리고 좋은 기사 쓸 수 있도록 신장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이브는 언제 진행될까요? 그럼 우리 뭐 원래 계획 없잖아. 저희가 오고 싶을 때 다시 돌아오도록. 네. 그리고 네. 뭐이 서칭 포 솔트맨 예. 기획과 함께 얘기 나누는 자리가 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준비해서 너무 늦지 않도록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향구 왓슨님께서 치킨을 네. 또 보내주셔가지고 대구에 있는 지향구 왓슨님 참 이게 우리 치킨 살찌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맛있게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향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라이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혹시 마지막 인사 저희 다 같이 할까요? 우리 저희 두 기자들 글쎄요. 인사만 하고 얼른 가서 끄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서 인사하십시오. 인사하시죠. 선창해 주시죠. 뭐 왓슨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 흔들고 있어야 돼, 끌 때까지.